죄는 미화돼 죄인은 용서하고 여기에는 정치보복이 없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참여만 하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아태평화재단을 만들기 전부터도 대통령께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으셨습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임동원 전 국정원장님입니다. 아태평화재단을 만들면서 그 새로운 사무총장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색을 좀 하자 해서 제가 외교부에 출입기자 하면서 외교안보연구원장도 하시고 통일부 차관도 하시고 그랬던 임동원 전 차관님을 어쩌겠느냐 소개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임동원 총장님은 이제 육사 12기 예비역 육군 소장 남북군축회담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고향은 평안북도 오시고 그런 분이 오시겠나 그러시길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임동원 총장님을 제가 이렇게 그 DJ를 한번 만나 뵈시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일화가 그 임동원 총장님의 자서전인 피스메이커라는 자서전에 제가 그분을 어떻게 그 귀찮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임동원 총장님이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맡으시면서 수많은 토론과 외국 사례들을 연구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완성된 것이죠. 그때 아태평화재단을 이사장이셨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동원 원장이 오실 수 있을까 확신이 없으셨지만 통일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같이 일한다는 것은 진보 보수 갈릴 것이 없다. 그리고 그때 이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통일 문제의 전문가를 두루 섭렵하신 임동원 원장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동원 원장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제가 내가 누굽니다. 김대중 이사님께서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마다하시면서도 통일 문제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힌트를 딱 얻어가지고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집요하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졸라댔던 건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죠. 대단하신 거죠. 저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납치를 했던 중앙정보부 부장 출신 JP하고도 손잡고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넬슨 만델라와 비견할 만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란트는 1913년생, 그리고 만델라는 18년생,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5세 2009년에 작고하셨는데 그 세 분의 삶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 포용, 통합. 브란트 총리는 이제 동서독 통일의 주춧돌과 대들보를 다 놓은 분이죠. 동방 정책. 그 쌍둥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고요. 그리고 기민당과의 그 거대 정당끼리의 대연정, 연합 정치를 성공적으로 한 분이고, 만델라, 흑백 분리 사회,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이걸 넘어서서 다 사면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를 재창조한 그 세 분의 그 공통점이 이건 인류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 자산.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도자가 그런 넬슨 만델라, 빌리 브란트 같은 세계적으로 수강받는 지도자와 같은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분들이 집권 기간이 같아요. 브란트도 5년 했습니다. 69년에서 74년까지. 만델라도 5년 했어요. 5년.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도 70대 후반에 76세인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74세 되셨고 이제 그만큼 풍부한 이제 인생 경험, 경륜, 철학 이런 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노선을 걸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야당 총재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종로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를 아끼는 뜻에서 상대를까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이민우 뭐 이런 분을 그냥 거물들을 해서 나와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게 만드는데 이 형은 이종찬이는 국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다. 비록 여당이지만 이런 배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 속에서 정치를 하셨지 하나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한국 정치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그냥 항상 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 여기에 파묻혀서 계산하니까 큰 정치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큰 정치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그 속에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양반은 이북에 대해서 햇볕 정책만 얘기하면 그건 빨갱이, 친북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비서실장을 딱 시켰어. 김중건. 통일부 장관 극우파 강인덕 씨를 딱 시켰어. 그러니까 강인덕 씨가 햇볕 정책 세일즈하러 다니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치의 예술입니다. 폴리티컬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래의 정치인들은 전부 지 새끼 챙기느라고 정신없지 이렇게 크게 적장도 끌어다가 자기 장수를 만드는 이런 예술이 메말른 지금 정치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후배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냥 맨날 자기 도시락에 자기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그냥 만족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 갖다 놓고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대중 대통령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정치는 작품을 만드는 거다.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사탕발림으로 해서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큰 거부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막 경제 발전을 시킨 이 작품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정보 고속도로를 막 깔아가지고 IT 시대를 갖다가 바꾸도록 만드는 그것도 작품이죠. 말하자면 이런 세계적인 변화 시대에 적응해서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나는 우리 정치인들은 좀 배우자. 고민을 좀 하자. 배우자로 끝나서는 안 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는 지금 그런 분이 다른 샘플이 없죠. 완벽하게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완벽하게 통합의 정치를 했어요. 그분은 정치 자체가 통합이 제일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왜 하냐? 통합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과 싸우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 어록입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그 대신 상인적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이상, 실현해야 될 가치,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으면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상인적 현실 관계가 없으면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네 번째나 도전하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권력의 쟁취의 어떤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서생적 문제의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정치인가?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껴안음, 용서, 화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숩게 하고, 억울한 사람 눈물 닦아주고, 아니면 같이 울어주고. 김대중에 있어서 눈물은 가장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만든 것도 그런 뜻이에요. of the people의 번역이에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내세우는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 있냐, 왕이라도 그건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은 선거에 의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경천애인, 어디 부분이든지 인간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 정치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중상층과 서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려고 모든 행정의 정치에 집중하셨던 그런 대통령.